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산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름 하나를 말합니다. 경혜공주. 조선 최고의 공주로 태어나 남편의 몸이 산채로 6토막나 8도에 뿌려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여자. 그 다음날 관아 바닥을 닦는 노비가 되어야 했던 여자. 그런데 이 여자 그 밑바닥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아 대청마루 의자에 당당히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누가 감히 나를 부리느냐? 오늘 저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찢겨 죽고 동생이 사약을 받고 자신은 노비로 전락한 여자가 어떻게 끝내 이겼는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나라면 저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역사 속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단종을 아십니까? 12살의 왕이 되어 16세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의 강물이 외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소년왕. 우리는 단종을 기억합니다. 드라마로, 소설로, 영화로. 그런데 그 단종 옆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종보다 훨씬 더 길고 처절한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 바로 그의 친누이 경혜공주입니다. 그녀는 단종이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비극 속에 던져졌고 단종이 죽은 뒤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었던 그 시간을 오늘 우리는 그녀와 함께 걷겠습니다. 때는 조선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문종, 즉 훗날 왕이 되는 세자가 귀한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경혜. 조선 최고 권력의 핏줄을 타고 태어난 적장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문종은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학자 군주였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신하를 예우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문종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고 불과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딸은 어머니 없이 자랐고 아버지 문종은 그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문종은 딸을 향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자 현재의 북촌 당시 양덕방 일대에 있던 민가 30에서 40채를 통째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거대한 신혼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것도 임금이 직접 나서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도 있었겠지만 문종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내 딸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 경혜공주는 정종이라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주는 사랑받는 딸로, 사랑받는 아내로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에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1450년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채 3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경혜공주의 남동생 단종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단종의 나이 12살, 경혜공주는 당시 15살이었습니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반쪽 같은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두 아이가 서로에게 기댔으니까요. 누나는 어린 동생이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 외로이 버텨내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경혜공주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주는 궁궐이란 곳이 사랑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1453년 10월의 어느 밤, 단종은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집이 어린 왕에게는 가장 편안한 피난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도성 곳곳에서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의 피가 흘렀고 수양대군은 그 기세로 단종이 있는 경혜공주의 집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아버지 문종이 온 정성을 다해 지어준 그 집, 딸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로 만들려 했던 그 집이 하룻밤 사이에 정변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졌습니다. 경혜공주와 남편 정종은 이 정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단종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들이친 그 집의 주인,
정종. 단종의 편에 서 있는 인물, 정종. 그는 이제 수양대군의 눈엣 가시가 된 겁니다. 경혜공주의 집이 정변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시작이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마침내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궁궐 밖으로 밀려났고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은 유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경혜공주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공주의 신분을 유지하며 조용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갈 것인가. 공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손을 들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청, 즉 제 발로 나선 겁니다. 수원, 김포 통진을 거쳐 전라도 광주까지 왕의 딸이 먼지 날리는 길 위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이 아닌 거친 삼배를 걸치고 가마 대신 두 발로 땅을 밟으며. 그때 경혜공주의 나이는 20을 간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평생 겪을 일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공주라는 신분이 그 어떤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감시받고 철저히 짓밟혀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경혜공주는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유배지를 전전하면서도 부부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두 사람이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비극이 2번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1457년 동생 단종이 강원도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사약을 내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강물이 굽이치는 작은 고을에서 홀로 생을 마쳤습니다. 경혜공주는 동생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없이 자란 그 아이의 마지막을.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남편 정종에게도 최후가 닥쳤습니다. 정종은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몸이 찢겨 팔도에 뿌려지는 형벌.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사랑하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동생도 남편도. 그것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그 뒤에 남은 것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순천의 관비, 즉 관아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왕의 딸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름 앞에 붙던 공주라는 두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관아의 마당을 쓸고 물을 나르고 관리들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혜공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아 대청마루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비가 감히 앉아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누가 감히 나를 부리느냐?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려움을 이긴 사람의 목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단 하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세조는 그녀의 몸은 노비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녀가 왕의 딸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계만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경혜공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수. 어머니가 노비 신세이니 아들의 앞날도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가지, 모두 뼈를 깎는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단. 그녀는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비구니가 된 겁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머리카락이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자 여자로서 지켜온 삶의 흔적이지요. 경혜공주는 그것을 스스로 잘랐습니다. 남편 없이 여자로 사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세를 버리고 부처의 품으로 들어가 동생과 남편의 넋을 달래려 했을까요? 어쩌면 2가지 다였을 겁니다. 2번째 결단이 더 충격적입니다. 경혜공주는 아들 정미수를 세조의 왕비인 정의왕후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남편을 찢어 죽이고 동생을 사약으로 죽인 세조. 그 세조의 궁궐에 자식을 보낸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수의 집에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 아이만큼은 살아야 한다. 그 비장함 앞에서 어떤 말도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정의왕후는 정미수를 거둬들였습니다. 원수의 아들이지만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여겼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이유야 어찌됐든 정미수는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혜공주가 아들 정미수를 정의왕후에게 맡긴 것은 단순히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선택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간 정미수는 그곳에서 왕실의 아이들과 그를 같이 배우고 뛰어놀며 함께 자랐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훗날 성종이 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수의 집에 아들을 보낸 그 결단이 정미수에게 왕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혜공주의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한 어머니의 선택이 낳은 기적이었을까요? 어찌됐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을 때 정미수는 그저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성종은 정미수를 좌리공신에 봉하고 해평부원군이라는 자기를 내렸습니다. 부원군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왕의 장인 혹은 나라의 목숨을 바친 최고의 공신에게만 내려지는 자귀입니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 자리. 어머니가 관아 마루를 닦던 그 손으로 낳은 아들이 이제 조선에서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관비의 아들이 왕의 오른팔이 된 겁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마지막 패를 아직 쥐고 있었습니다. 그 패의 이름이 바로 정미수였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의 출세를 지켜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의 눈물인지 한의 눈물인지도 모를 뒤섞인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죽은 아버지를, 죽은 남편을, 동생을 생각하며 말했을 겁니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졌지만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분재기를 작성했습니다. 분재기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재기에는 경혜공주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사람의 딸인지. 세조가 그녀의 공주라는 신분을 빼앗았지만 그녀는 문서로서 그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왕의 딸이라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녀가 어떻게 숨을 거뒀는지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버틴 사람처럼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정미수를 통해 이어진 가문, 죽는 날까지 써내려간 분재기, 그리고 관아 의자에 앉아 세상을 향해 외쳤던 그 한마디. 나는 왕의 딸이다. 여러분, 경혜공주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비극입니까? 네, 분명 비극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남편도, 동생도 모두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단 하나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왕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믿고 끝까지 지키는 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혜공주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서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경혜공주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